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한 소식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 좀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류급 잠수함 후속으로 개발된 차세대 잠수함 29SS가 10월 14일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진수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본의 잠수함대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류급 잠수함도 강력한데 이보다 더 강력한 최신형 잠수함 타이게이함이 진수됐습니다. 이번에 진수된 29SS는 외형으로는 소류급과 거의 유사하지만 내부 구조는 완전히 새로운 형상으로 바뀌었고 소음 감소와 동력 시스템 역시 환골 탈퇴에 가까운 수준으로 변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9SS는 신형 저소음 고출력 디젤 엔진 발전기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조합으로 태풍 등 해상 상황이 크게 악화된 조건에서도 고속으로 배터리 완충이 가능하며 신형 내압선체와 고장력강 적용으로 자망 심도와 수중 항해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나와 전투체계 역시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기존 잠수함과는 달리 협동 교전 능력이 크게 강화되어 바이스태틱 센서, 즉 아군이 방사한 액티브 핑을 수신해 적함의 위치를 확인해서 무장을 발사하는 능력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잠수함은 최신형 하푼 블락2를 탑재했고 지상 공격 능력도 보유할 예정인데요. 일본은 오는 2024년까지 이 동형의 잠수함 5척 건조를 확정하고 있어서 일본의 수중 전력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일본의 잠수함대, 이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죠. 지금 현재 20척이 현역에 편제되어 있고 그리고 2척이 추가로 훈련함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일본은 22척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잠수함들이 거의 전부 다 4,000톤, 만재 배수량 4,000톤 정도 되는 그런 큰 잠수함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소류급 잠수함을 11척을 가지고 있고 그 소류급 중에서 초창기형과 중반기형까지는 스털링 기관의 그 AIP 잠수함 그리고 후반기형이 이제 리튬 이온으로 작동하는 AIP 잠수함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신형 잠수함이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구형 AIP 잠수함인 오야시오급 잠수함이 있는데 그 오야시오급 같은 경우 현재 9척이 있고 또 2척이 추가로 훈련함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년에 한 척씩의 잠수함을 무조건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30년, 40년을 잠수함을 쓰지만 일본은 잠수함을 20년밖에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스크랩 처리를 해놓고 계속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수함이 실제로 인력이라든지 해상자위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역에서는 20척만 지금 가동을 하고 훈련함으로 2척에서 22척만 가동하지만 만약에 대규모 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일본의 이 잠수함은 이 정상급 잠수함이 40척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정말 무시무시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일본의 이 소류급 잠수함도 우리 도산 안창호가 하고 소류하고 비교하면 누가 좋냐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건데 이번에 나온 이 잠수함 타이게이 함은 그 소류보다 훨씬 더 진보한 그런 잠수함이니까 소류 같은 경우에 초창기, 중반기 이 스털링 기관으로 움직이는 그 잠수함 같은 경우에 이제 자망 심도가 한 250m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스털링 기관의 한계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후반에 나온 이 리튬 이온 전지로 움직이는 그 AIP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400에서 600m까지 자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 타이게이 이 클래스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자망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오래도록 자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요즘 급속 충전하지 않습니까? 휴대폰도 리튬 배터리인데 급속 충전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신형 잠수함도 급속 충전 기능이 있어서 이 태풍 상황에서도 올라와서 얼마든지 충전할 수 있고 아주 신속하게 완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중 지속 자망 능력이 훨씬 강화되고 또 역시 나와가지고 기관을 돌려가지고 충전하는 이 시간도 훨씬 단축되기 때문에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도 훨씬 적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략적 우위점이 있고 또 현재 하푼 블락2를 이제 탑재를 하기 때문에 하푼 블락2가 사거리가 한 250km 되면서 이게 지상 공격 능력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 신형 잠수함을 가지고 지상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능력
함정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상까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타이게이가 바로 일본이 2차 대전 때 운영했던 잠수 항모 이름입니다. 잠수 항공모함 이름이 타이게이인데 그 타이게이 이름을 이 신형 잠수함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이 신형 잠수함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가를 엿볼 수가 있고, 또 이 바이스태틱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바이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치 니프카처럼 협동교전 능력이죠. 나는 아무런 센서도 켜지 않고 소나를 켜지 않고 이 패시브 상태에서 조용히 있고 그냥 밖에 있는 포세이돈 그 P1 초계기라든지 아니면은 해상작전 헬기라든지 이런 데서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액티브 핑, 그리고 군함에서 발사한 액티브 핑,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수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적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해서 나는 여기서 공격만 하는, 그래서 완전히 안전한 상태에서 적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바이스태틱 능력 정말 무시무시한 능력이죠. 그래서 잠수함이 자기 스스로 소나를 켜고 이 소나핑을 방사하고 하는 것이 자신의 위치를 적에게 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데, 자기는 우리 협동할 수 있는 우리 아군 자산들이 있다면 아무런 어떤 그 핑을 발사하지 않고도 가만히 있으면 다른 데서 소나핑을 발사해서 그걸 내가 그대로 그냥 내 거인 것처럼 정보를 가지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침묵의 암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무서운 능력까지 가지고 있고, 일본 현재 이게 지금 5척 확정되어 있고 7척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7척 이상에서 그렇게 되면 일본 잠수함이 18척이 되는데 그게 아니겠죠. 추가로 마지막에 2척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7척 이후에 또다시 새로운 잠수함, 어쩌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 동해를 같이 쓰고 있는 이 일본의 잠수함이 이렇게 강력해지는 거 결코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봐서는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나 북한과 중국을 빼면 결코 박수만 칠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본만 강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군이 엄청나게 강화될 호재가 생겼습니다.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량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공개했는데요. 그 많은 차량들 단번에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에 부여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동맹 미국 든든하죠. 미 공군이 최신형 유도폭탄인 GBU-53B 스톰브레이커, 일명 SDB-2를 F-15E 스트라이크 이글에 통합하는 작업을 완료했으며 작전 운용을 승인했다고 더 드라이브 등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각 10월 13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SDB는 Small Diameter Bomb, 즉 소구경 폭탄이라는 뜻의 소형 유도폭탄인데요. GPS를 이용해 110km 밖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활공 유도폭탄으로 소형 폭탄임에도 불구하고 1.2m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능력을 가진 고성능 폭탄입니다. 그러나 기존 SDB는 이동 표적에 대한 공격 능력이 없어서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은 SDB를 개량해서 이동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SDB-2, 일명 스톰브레이커를 개발했습니다. 스톰브레이커는 GPS 유도 장치는 물론 밀리미터 파와 열영상, 레이저 유도 장치를 추가해서 74km 떨어진 곳의 이동 차량까지 쪽집게처럼 타격할 수 있고, 크기가 매우 작아 F-15E 스트라이크 이글에 전용 장착대를 설치하면 최대 28발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공군의 F-15K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대량으로 선보인 지금 우리 공군도 스톰브레이크를 대량 도입해서 북한의 텔에 대한 동시다발 타격 능력 보유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이야,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밑바닥이에요.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바로 우리 한국 공군의 F-15K하고 똑같은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지금 붙어 있는데 이게 바로 SDB-2입니다. 장착대 하나당 이런 식으로 지금 4개의 SDB를 장착을 했으니까 이 장착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동체, 주황 동체에만 해서 이렇게 5개의 장착대를 마련해 놨고, 이 5개의 장착대마다 4발씩이니까 이 주황 동체만 해도 20발의 SDB-2를 장착을 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 날개에다가 보조 연료 탱크 옆에 또 장착대에 지금 이 사이드와이드 9X 미사일을,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을 해놨는데, 이 공대공 미사일 빼고 여기다가 또 장착대
달 수 있어요. 그럼 여기 4발, 반대쪽에 4발 해서 총 28발의 SDV-2 스톰 브레이커를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공대공 미사일도 하나 없이 적진에 침투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공대공 미사일로 단다 치더라도 20발의 이 SDV 그리고 대형 600갤런짜리 보조 연료 탱크 2개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작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74km를 날아가서 때리는, 그러면서 1.2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동하는 표적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이번 열병식 때 보여줬던 수많은 방사포들, 수많은 전술탄도 미사일, 뭐 한국 북한판 에이테킴스, 북한판 익스칸데르 이런 것들 다 이동해서 기지에서 나와서 이동해서 기립하고 쏠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이동하고 있는 거 그냥 가서 다 때려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다른 표적을 향해서 쫙 날려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F-15K 같은 경우에 전방석에는 조종사, 후방석에 무장사가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 후방석에는 무장사가 이 28발, 이제 현실적으로는 20발 최대, 이렇게 20발의 이 그 SDV-2 스톰 브레이커를 각기 다른 쪽으로 또는 한 표적당 2발씩 이렇게 해서 10개의 표적을 향해서 동시에 2발씩 쫙 때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야, 우리 F-15K 엄청나게 강력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의 발사대, 장착대가 있는데, 이 장착대는 SDV-2를 위한 전용 장착대는 아니고 SDV-1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공군의 F-15K가 SDV-1 쓰고 있거든요. 우리 SDV 많이 수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착대 있겠다. 그러면 이 SDV-2만 수입해서 이 소프트웨어 물려주는 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거 개발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예산 투입해서 내년도 예산 끝나버렸는데 내후년이라도 빨리 이거 도입해서 이 북한의 수많은 장사정 방사포들 그리고 전술 탄도미사일 한 방에 그냥 이 F-15들 쫙 한 20대 떠서 그냥 한 40개씩 다 때려잡을 수 있는 이런 능력 빨리 갖추었으면 좋겠다. 내년도 예산에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뭐 중기 계획에 태우고 어쩌고 하면은 뭐 한 7, 8년 걸리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내년도 국방 예산에 이 SDV-2 사올 수 있는 예산 투입해서 F-15K를 완전히 최강의 이 폭격 플랫폼으로 써서 북한 함부로 이 열병식 때 보여준 그 무기들 가지고 거들먹거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